색칠하는 경우의 수는 주어진 영역에 각각의 색깔을 하나씩 추가하여 조건을 만족하는 순서대로 사전 배열식으로 배열하는 전형적인 수용도 구조의 경우의 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내용을 시청하시고 잘 정리하면 색칠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의 수 문제는 100% 해결될 겁니다. 왜냐하면 출제되는 문제에는 시험에서의 역할과 기능이 있겠죠. 따라서 적절한 시간 배정과 난이도를 감안하면 색칠하는 경우의 수 문제로는 최고 난이도까지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정리하고 암기할 것은 암기해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지금 주어진 이 문제는 전형적인 색칠 문제에 속합니다. 자, 질문 내용이 거의 이 세 가지 영역에 관하죠. 중복 사용이 가능하고, 그렇죠? 중복 사용 가능 여부를 질문하고, 몇 가지 색을 칠할 것이냐 질문하고,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으로 칠한다는 내용이 주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죠? 자, 이런 유형의 문제는 전형적인 문제로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용도를 직접 그리지 않고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각 영역을 표시를 해서 각 영역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을 정합니다. 자, A 지역에는 네 가지가 다 올 수 있죠. 그죠? 네 가지 다 올 수 있으면은 B 지역에서는 A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색을 칠할 수 있죠. 그 각각에 대해서 역시 C 지역에는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죠. 그런데 D 지역은 B, C는 인접하기 때문에 같은 색을 칠할 수 없지만 A 지역은 인접하지 않기 때문에 중복 사용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나머지 한 개에서 한 색을 더 더해서 두 가지 색을 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4, 3, 2, 2 해서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 A, B, C, D 각각의 영역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을 곱의 법칙으로 설명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4, 3, 2 해서 48개가 되겠습니다. 확인의 의미로 수용도로 그 구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A 지역에 칠할 수 있는 것은 A, B, C, D 네 가지죠. 그죠? 이 네 가지 각각에 대해서 B 지역에는 나머지 세 가지를 칠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4, 3입니다. 곱의 법칙. 자, 그리고 C 지역에서는 A, B 지역을 칠하고 난 나머지 두 개를 또 역시 칠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해서 두 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D 지역에서는 BC 지역을 제외한 A 지역은 다시 칠할 수가 있죠. 중복해서. 그래서 A와 칠하지 않은 D 이렇게 두 가지 오게 되죠. 자,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두 가지가 오게 되는 아주 전형적인 수용도 문제가 되겠죠. 이제부터 오늘 강의의 핵심을 설명하고자 하는데 잘 정리하고 이해하면 색칠하는 경우의 수 문제는 100% 해결 가능합니다. 아마도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수용도 개념으로 곱의 법칙을 사용하였는데 틀린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림을 보고 단순한 곱의 법칙형 수용도 그림과 구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조금 난이도를 높이면 단순한 곱의 법칙형 수용도 개념을 넘어서 중간중간에 빼고 더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틀리는 결과를 보게 되죠. 물론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수용도를 그리면 해결할 수 있으나 너무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만 변화를 주면 난감하게 되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니 숙달되면 시험 문제 정도는 쉽게 해결될 거예요. 자, 여선생님의 설명대로 그림의 영역이 변화된 모습이 있을 때, 자, 그림의 그 차이점을 바로 발견하는 것이 어렵겠죠. 그죠? 자, 그래서 곱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틀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겠죠. 자, 따라서 지금 제시하는 이 방법을 적용하면은 수험생들이 주어진 시간 내에 100% 해결 가능하게 됩니다. 적합한 시험 문제를 빠르게, 물론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게 되겠죠. 100%. 자, 시험 문제 정도는 모두 해결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핵심은 중복 사용 가능하고, 인접 영역은 다른 색을 칠한다는 이 조건을 가지고 적용하는 겁니다. 자, 이 두 내용 있죠. 자, 이 두 내용을 그림을 보고 설정을 합니다. 여기 AD가 돼 있죠. AD가 뭉쳐져 있죠. AD하고 BC 세 영역입니다. 세 영역. 그리고 A, B, C, D 각각의 영역에서 네 가지 영역이죠. 그죠? 이렇게 색칠하는 영역을
크게 두 가지 케이스로 분류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는 AD 되죠. 그죠? AD는 뭉쳐져 있는데 한 색을 칠한다는 얘기죠. 자, AD는 인접해 있지 않죠. 그죠?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는 지역은 중복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색을 칠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AD하고 나머지 BC에 칠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AD 영역에 네 가지 색이 올 수 있죠. 그죠? 네 가지 색이 올 수 있고 그 각각에 대해서 B 지역에는 세 가지가 올 수 있죠. 그리고 C 지역에는 나머지 두 가지가 올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색깔 다 칠해진 겁니다. A, B, C, D 영역에.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24가지가 되죠. 자,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중복 사용했으니까 AD 구역을 중복 사용했으니까 이번에는 중복 사용하지 않고 각각의 색깔을 칠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A, B, C, D 각각의 영역에 각각의 색을 칠하는 케이스 두 가지 케이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A는 역시 네 가지가 칠해질 수 있겠죠. 그 각각에 대해서 B는 세 가지가 올 수 있겠죠. 그 C 지역은 역시 두 가지가 올 수 있겠죠. 그런데 D가 중복하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만 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24가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분류하니까 이 두 케이스는 배반 사건이죠. 배반 사건. 그래서 서로 중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더하기 해야 되죠. 그죠? 두 사건을 덧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48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케이스를 크게 나누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케이스만 확인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기계적으로 곱의 법칙을 각각 영역에 적용시키면 되겠죠.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세 가지 조건이죠. 일반적인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이 주어져 있는데 이 그림과 내용이 같은 그림입니다. 모양이 다를 뿐이지 같은 그림이죠. 그렇죠? 관찰하면은 그 모습이 확실히 보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일반 그림처럼 앞에서 배운 그림이죠. 그죠? 일반 그림처럼 단순히 곱의 법칙을 사용해서 풀면은 틀리게 되는 케이스가 됩니다. 자, 여기 A 있죠. 그죠? A에 네 가지 색을 칠하게 된다. 그렇죠? 네 가지 색을 칠하고 B에는 당연히 세 가지 색을 칠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C에는 B의 색은 칠할 수 없지만 A의 색은 칠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세 가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D에는 나머지 두 가지 색을 제외한 모두 칠할 수 있다 해서 이해해서 72가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틀리게 되죠. 자, 이것처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지 않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수용도를 그려서 구하면 되겠지만 그러면은 중복되어 빠질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는 경우가 하나하나 발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시간이 너무 걸려.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배우는 이 방법을 활용하고자 하는 거죠. 그죠? 자, 이 그림을 보고 사실상 이 미묘한 차이를 발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제시하는 이 방법을 잘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을 보고 분류하는데 공을 들이면 된다고 했죠. 그죠? 자, 그림을 보고 최대한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을 표현해야 됩니다. 자,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을 표현해서 중복 가능한 영역부터 설정을 해서 각각의 색칠할 수 있는 영역으로 케이스를 분류해 나가죠. 그죠? 자, 분류해 나가면은 그 다음에 곱의 법칙을 사용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먼저 이웃하지 않는 중복 가능한 색칠 영역부터 설정하기로 하죠. 자, 그러면 AC 있죠. 그죠? 자, AC와 BD가 영역이 설정이 되었죠. 그죠? 자, 여기에서 중복 가능한 부분에서부터 각각의 영역으로 분류해 나가면 되죠. 그죠? 자, 그럼 AC, BD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AC가 중복 가능하다 하면은 나머지 BD는 각각 색을 칠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BD가 중복 가능하면은 A와 C가 각각 색을 칠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중복 가능한 영역은 다 칠했습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색깔을 칠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A, B, C, D 각각의 색칠을 칠할 수 있는 네 가지 케이스로 분류하게 됩니다. 자, 분류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이제 곱의 법칙을 활용하면 되죠, 그죠? 자, A에는 색칠할 수 있는 게 총 네 가지 색깔이니까 4를 네 가지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각각에 대해서 B, D는 세 가지가 올 수 있겠죠. 자, A, C는 물론 네 가지가 되겠죠. 그럼 B는 세 가지 되겠죠. 그 다음 두 가지가 되겠죠. 그렇죠? 각각 이제 색칠, 중복과 관계없이 그냥 곱의 법칙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BD 역시 네 가지 색을 칠할 수 있겠죠. 그럼 A는 세 가지 색을 칠할 수 있고, 그럼 C는 나머지 두 가지 색을 칠할 수 있겠죠. 그럼 A는 네 가지 색을 칠하는데 B는 세 가지 색을 칠할 수 있겠죠. 그럼 C는 두 가지 색을 칠할 수 있겠죠. 이제는 중복 가능한 부분은 다 색칠했기 때문에 각각 색칠만 하면 됩니다. 그럼 D에는 한 가지 색만 칠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더하면 되겠죠. 그죠? 더하면은 전체 84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72하고 84는 확실히 틀리죠. 그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그림을 보고 바로 곱의 법칙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 자, 이렇게 케이스를 분류해서 풀면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모두 100% 풀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조건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자,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앞에서는 영역이 네 가지죠. 그죠? 네 가지면 색깔도 네 가지 있고 영역이 5개면 색깔도 5가지 색을 칠한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영역은 네 가지죠. 그죠? 그런데 색깔은 세 가지 색으로 칠합니다. 자, 이 차이점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이 변화 내용을 잘 관찰해서 기억해야 되겠죠. 자, 문제 푸는 순서가 색칠할 수 있는 중복 가능 영역부터 설정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개별 각 영역에 이르기까지 색칠할 수 있도록 케이스를 분류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는 중복 가능한 영역이 AD죠. 그죠? 자, AD하고 나머지 BC는 이웃하고 있기 때문에 각 개별 영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AD, BC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복하는 영역을 다시 개별 영역으로 지정을 해서 색칠을 하는 케이스로 분류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여기서는 주의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색칠할 수 있는 영역이 네 가지죠. 그죠? 네 가지인데 색칠 가지 수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자, 앞에서와 다르죠. 그죠? 자, 앞에서와 다른 이 차이점을 잘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케이스를 나누었으면은 수행도 형식의 곱의 법칙을 사용하기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세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하고 그 가까이 대해서 두 가지하고 한 가지 하면은 6가지가 나오죠. 자, 여기에서는 이 6가지가 정답입니다. 결정이 된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케이스를 이렇게 분류할 때 세 가지 색이죠. 그죠? 영역은 네 가지만 세 가지 색이라 했습니다. 세 가지 색이기 때문에 색칠할 수 있는 영역이 최대로 세 개로 나누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A, B, C, D 각 개별 구역을 설정해 놓았죠. 그죠? 자, 여기에 세 가지 색을 칠합니다. 순서로 칠하면은 3 되겠죠. 그죠? 3, 2, 1 칠합니다. 자, 그런데 이 D 구역은 A와 서로 떨어져 있죠. 그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중복 사용 가능하니까 A형에 칠한 것을 칠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1 해서 전체 6 나옵니다. 자,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을 답으로 정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케이스로 분류를 해가지고 앞에서 이 케이스 분류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해서 이 두 가지 더해서 10을 하면은 틀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차이점을 잘 구별해야 되죠. 그죠? 왜냐하면은 벌써 여기에서 AD에 중복 사용했죠. 색깔을. 그죠? 색깔을 중복 사용해서 끝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역시 보면은 이 D에 A에서 사용한 색깔을 중복 사용하고 있죠. 분명히 중복 사용했는데
또 중복 사용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한 가지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모두 중복 사용했죠. 여기도 중복 사용했죠. 그죠? 자, 그래서 각각 이 경우로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이 경우는 아주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수행도 형식으로 눈에 보인 대로 계산할 수 있었죠. 그죠? 자, 이렇게 영역보다 색의 수가 3개죠. 그죠? 영역은 4개인데 색의 수가 영역보다 작게 되면은 이런 중복된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색의 수가 최대 영역 수가 되도록 케이스를 나누면 되겠죠. 그죠? 이것처럼. 그럼 이것으로 결정이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문제는 간단하니까 ABCD 각 구역에 이렇게 수영도를 그리면은 3, 2, 1, 1, 3, 2, 1, 1 이 꼴이 되겠죠. 그죠? 자, 이 형식이 이 형식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이렇게 수영도 형식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조금 더 복합되어 있는 문제는 이와 같은 배운 방식, 이 방식을 이용하면 어떤 문제라도 풀 수 있다는 결론이 되겠죠. 그죠? 수학 성적을 올리고 공부 잘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꾸준한 학습 태도가 필요하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해하고 알게 된 것을 아깝게 놓치지 말고 노래 부르듯 암기해서 어디든 적용할 수 있도록 숙달시키는 것입니다. 이 실천 부족 때문에 항상 아쉬운 결과를 가져오죠. 수학도 암기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기억시켜야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3가지 조건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자, 그런데 색칠하는 영역과 색의 수가 다르죠. 그죠? 자, 앞에서는 색칠하는 영역보다 색의 수가 작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6가지로 해서 색칠하는 영역보다 색의 수가 더 많은 케이스죠. 그죠? 자, 그래 지금까지 색칠하는 영역과 색칠 수가 같은 경우, 작은 경우, 또 큰 경우 이 3가지 종류를 다루고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이 경우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살펴봅시다. 이제 케이스를 분류해 보면은 중복 가능한 영역이 AC와 BD죠. 그죠? 자, 그러면 AC가 그대로 유지한다면 나머지 BD는 개별 구역으로 정할 수 있죠. 그리고 BD가 중복 가능하면 AC는 개별 구역으로 할 수 있죠. 그리고 중복 다 사용했으니까 모두 개별 구역으로 정할 수 있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4가지 케이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역은 최대 4개죠. 그죠? 6가지 색이니까 6개 구역까지 가능한데 여기서는 4가지 구역이니까 최대 4가지니까 이 4개의 케이스로 다 분류가 된 겁니다. 자,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는 바로 곱의 법칙만 사용하면 되죠. 자, 그래서 6 곱하기 5 하면 되겠죠. 그죠? 여기서는 6 곱하기 5 곱하기 4 하면 되죠. 여기서는 6 곱하기 역시 5 곱하기 4. 여기서는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하면 되죠. 그죠? 다 계산해서 배반사건이니까 다 합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630이 나옵니다. 이 문제에서도 공간이 5개 있죠. 그죠? 5개 있는데 칠할 수 있는 색깔은 3개입니다. 자, 이 경우는 앞에서 공부를 했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한 부분은 A와 E입니다. A와 E에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 했죠. 분명 A와 E는 이웃하지 않으면 같은 색을 칠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A와 E에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는 조건을 주었습니다. 자, 이게 특이하죠. 자, 그런데 원을 그려서 이 내용을 그대로 표현을 해보면은 A, B, C, D가 전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맞죠? 그죠? 자, 그런데 원을 그려보니까 A와 E가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때는 같은 색을 칠할 수 없는 구조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서로 다른 색을 칠하게 되는 경우 맞겠죠. 그죠? 자, 이 원에서 나온 이 모양을 이와 같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다르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케이스를 분류해 봅시다. 자, 같은 색을 칠할 수 있는 공간이 A와 C와 E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A와 E는 다른 색을 칠한다 했으니까 세 공간을 같은 색을 칠할 수 있는데 두 공간만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AC하고 BD, E가 되겠죠.
그리고 A, C는 그대로 있으면서 B, E로 옮길 수 있겠죠. 그리고 D 됐죠. 그럼 A, C는 다 했습니다. 그럼 A, D로 옮길 수 있겠죠. 그죠? A, D, B, E, C하고 A, D, C, E, B로 또 할 수 있죠. 자, A, D 다 했습니다. 자, 그럼 A는 못하고 그 다음 B로 넘어가야 되겠죠. B, D 됐습니다. B, D, C, A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B, E가 되겠죠. B, E 보니까 여기 B, E가 있잖아. B로 벌써 다 했죠. 그죠? 다 옮겼죠. 그죠? B 했으면 그 다음 C, E가 있겠죠. C도 다 했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의 케이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전식 배열로 하나하나 했죠. 그죠? 사전식 배열로 이렇게 하면은 중복을 제거할 수 있죠. 그죠? 차분하게 사전식 배열을 하다 보면은 중복을 제거해서 케이스를 깔끔하게 분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케이스만 분류하면 끝이죠. 그죠? 케이스만 분류하면 끝인데 사전식 배열을 했습니다. 자, 사전식 배열은 특징이 앞으로 전진이죠. 전진. 예를 들어서 AD를 다 끝나 AC, AD를 끝나고 B로 넘어갔죠. 그죠? BD 되었는데 이 BD에서 AC로 이래 돌아가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 BD 했을 때 AC는 벌써 A 할 때 BD를 썼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BD가 오면은 또 전진을 하는 거지 후퇴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전식 배열은 계속 A, B, C, D, E 이렇게 나가잖아. 그래서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은 그래서 케이스를 다 만들면은 자동적으로 중복이 제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각 케이스별로 경우의 수만 구하면 되겠죠. 자, 곱의 법칙을 이용하면은 세 가지 제곱을 사용한다 했으니까 세 가지 사용하고 그 다음 두 가지 한 가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3, 2, 1이죠. 그죠? 3, 2, 1, 3, 2, 1 다 이렇게 3, 2, 1 이렇게 되죠. 경우의 수가 3, 2, 1 이렇게 3, 2,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6입니다. 6개가 총 5개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30개가 되겠죠. 그죠? 잠시 보시고 필요시 반복해서 보시면 내용이 절로 기억되고 암기되어서 문제풀이에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함께 노력해봐요.